BBS의 키득키득 라디오. 배는 여전히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힘, 즉 하늘로 곧장 올라가는 힘과 수평선상의 목표를 향해 좌우로 흔들리면서 돌진하는 힘이 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A허브의 표정을 관찰했다면 그의 내면에서도 그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힘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성한 다리는 갑판 위에 활기찬 메아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죽은 다리는 갑판을 디딜 때마다 관을 탕탕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 노인은 삶과 죽음 위를 걷고 있었다.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ould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One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walls were closed on me, and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 upon pillars of salt and pillars of sand.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once you've gone it was never, never an honest word. An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t was the wicked and wild wind, blew down the doors to let me in. Shattered windows and the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Revolutionarie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h, who would ever wanna be king?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on't call my name, ever an honest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듣고 오셨습니다. BBS의 키득키득 라디오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비키라 진행을 맡은 이유나, 이유림입니다. 비키라는 부개어고 방송부 BBS가 문학작품 또는 영화, 드라마 속 인물이 되어 청소년들의 고민과 걱정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리는 점심 라디오 방송입니다. 학업, 친구관계, 연애, 진로 등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민거리나 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웃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언제나 열려있는 BBS 인스타그램으로 DM 보내주세요. 모든 사연은 저희 BBS의 손을 거쳐 각색되는 소개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책의 주인공 이스마일과 퀴케크는 에이허브 선장이 이끄는 피쿼드호의 선원으로 들어갑니다. 선장은 한쪽 다리가 뼈밖에 없고 얼굴에 큰 흉터와 흰색 수염과 흰머리를 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선장은 선원들을 모두 집합시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마에 주름이 있고 턱이 짧고 꼬리 지느러미에 구멍이 3개 있는 고래가 나타났다고 알리면 그 사람이 누구든 스페인 금화를 주겠다 라고 말이죠. 에이허브 선장이 말한 고래가 바로 모비딕입니다. 에이허브 선장은 모비딕에게 한쪽 다리를 뺏겨서 향유 고래 뼈를 다듬어 의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비딕을 죽이겠다는 복수심에 밤마다 보초를 서고 사냥개 같은 얼굴로 냄새를 맡으며 항해를 해나갑니다. 어느 날 선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크고 흰 고래, 이마에 주름이 있고 턱이 짧은 고래, 모비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이허브의 한쪽 다리를 댕강 잘라버린 모비딕은 역시 쉬운 상대가 아니었고 고래와의 전쟁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선장의 오른팔이었던 스타벅은 절대 그 녀석을 잡을 수 없다고, 이 일은 미치광이 바보짓보다 나쁘다고 말하지만 에이허브 선장은 자신의 운명을 모비딕이 사냥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운명을 따르겠다고 반박하죠. 세 번째 날이 되고 선장과 선원들은 괴물을 향해 작사를 던져 등에 꽂습니다. 모비딕이 단단한 성체 같은 이마로 오른쪽 뱃머리를 치자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비딕에게 묶어놓은 로프가 에이허브 선장의 목에 걸린 채로 모비딕이 깊은 바닷속으로 쏜살같이 잠수해버립니다. 그를 따라 선장도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고 배는 서서히 침몰했습니다. 영원한 복수의 대상이었던 모비딕과 함께 에이허브 선장은 끝을 맞이한 것입니다. 피쿼드호의 유일한 생존자 이스마일만이 간신히 구출되는 장면을 끝으로 이 책은 막을 내립니다. 소설 모비딕은 1851년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빌의 장편 소설로 1820년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에식스호가 커다란 향유고래에 의해 침몰한 사건에 영감을 받아 이 소설을 창작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세계 10대 소설로 꼽히지만 출간 당시에는 시대상과 어긋나고 파격적인 형식과 어려운 내용 때문에 크게 관심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작가 사후에 재평가를 받으며 현재는 미국 소설의 고전 중 고전이자 명작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사후에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니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책에 어울리는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개하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그렇듯 저의 가장 큰 고민이자 걱정거리는 진로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싱어송라이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부끄럽죠. 좋은 것 같은데. 그러게 멋있는데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꽤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학벌이 꽤 좋은 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봐야 한다.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간 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와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JTBC의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이무진님께 반해버렸고 이무진님의 노래와 목소리를 들으면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싱어송라이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부모님이라는 벽이 쉽지 않네요. 꿈이 생긴 뒤 유튜브나 SNS를 열심히 찾아보며 나름대로 작곡을 독학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에 가서 전문가에게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꿈은 잠깐 접어두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취업기를 확보한 후에 취미로 작곡과 노래를 배우라고 하시고 저를 응원해줄 줄 알았던 친구들마저 여태까지 쌓아온 생기부가 아깝지 않냐며 자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을 기회를 잃는 게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작곡과 노래라는 관심사가 생긴 이상 전처럼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왜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비키라 진행자분들과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말씀대로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에 보장된 후 취미로 작곡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후자라면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금 어려운 사연이네요. 맞아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진로 문제를 두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그쵸. 같아요. 사연자님께서 사연의 마지막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좋을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림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사연자분의 꿈을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부모님의 조언을 귀를 기울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왜죠? 사연자님의 부모님이 학벌이 꽤 좋으신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쵸? 이제 부모님의 풍족한 경제 지원 아래에서 이제 싱어송라이터라는 꿈을 아무래도 꿀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고, 또 공부를 버리고 싱어송라이터 길을 선택했을 때 처음부터 잘 될 확률은 매우 적단 말이에요. 그쵸.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아마 사연자님의 부모님도 이런 점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만 꼭 참았다가 안정적인 경제적 요건이 마련되었을 때 꿈을 펼친다면 아마 마음 편하게 행복한 음악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책에서 보면 모비딕을 쓴 작가가 소설 속 선장의 모습을 통해 인간은 대체로 한 가지만 몰두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한 일에 너무 몰두하려고 고집을 하다 보면 소설 속 선장처럼 고래에게 잡아먹히는 등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작가의 그런 생각이 또 소설에 담겨 있었군요. 림디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어느 부분은 림디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사연자님께서 본인의 꿈과 의지를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연을 읽는 동안 사연자님의 모습이 모비딕의 에이허브 선장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점이 비슷하죠? 에이허브 선장의 목표이자 그를 바다로 나서게 했던 모비딕이 사연자님의 싱어송라이터라는 꿈인 것 같고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고래와 마주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우리가 대청소를 끝낸 바로 그 순간 새로운 고래가 나타났다면 또다시 그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고래잡이 배의 생활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인생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인생을 고래잡이 배에 비유한 것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에이허브 선장이 모비딕을 잡으러 가는 길에 수많은 풍파를 만났던 것처럼 사연자님도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수많은 고난 중 하나인 부모님의 반대를 지금 겪고 계신 것 같네요. 사연자님께서 진정으로 꿈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고래잡이 배의 선원들처럼 주저없이 작사를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사연자님의 진심과 열정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신뢰를 드린다면 부모님도 사연자님의 꿈을 응원해 주신 날이 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연자님께서 이미 스스로 꿈을 이루고 싶은 생각에 작곡을 독학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책 속의 에이허브 선장은 결국 모비딕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지만 사연자님은 그 열정을 잃으시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모비딕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법의 주문 한번 외쳐볼까요? 열정! 왜 같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림디? 아니, 이런 대본에 없는 거 자꾸 하시면 곤란해요. 문득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네네네. 질러버렸는데 망했네요.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상품으로 부계어구 매점 5,000원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머, 왜요? 라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요? 벌써 세 번째 라디오가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요? 뭘 했다고? 그러니까요.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에 너무 몰입해서 또 조언을 해드리고 그쵸. 감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비딕 이야기도 정말 재밌었고요. 하지만 절대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희 비키라는 이번 주 목요일 다시 돌아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피폴라의 너의 바다 들려드리며 비키라는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BBS의 키득키득 라디오 진행자 이유림, 이은아였습니다. 안녕!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떻든 그냥 단둘이서 저 멀리 다녀올까. 해가 지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렇듯 밤새 떠들다 잘까.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토록 간절하니까. 네 맘 지쳐 겨울비 내리면 부디 이 밤 우리 지금 기억해줘. 나는 눈을 감아 너의 맘속 바다 깊은 곳 한편에 잠겨간다. 네가 있는 곳으로. 너는 깊은 바다를 홀로 걷고 있었다. 이제 날 놓지 않아. 난 떠나지 않아. 이제서야 너의 바다가 보인다. 우리 걸어볼까. 아직 바람은 차지만 작은 두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우린 서로 별다른 말이 없지만 오늘은 왜일까. 전부 할 것만 같아.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토록 간절하니까. 네 맘 지쳐 겨울비 내리면 부디 이 밤 우리 지금 기억해줘. 나는 눈을 감아 너의 맘속 바다 깊은 곳 한편에 잠겨간다. 네가 있는 곳으로. 너는 깊은 바다를 홀로 걷고 있었다. 이제 날 놓지 않아. 난 떠나지 않아. 나는 너의 바다 그 위에 비가 될게. 언제라도 내려와 내게 잠겨 널 안아줄 수 있게. 햇살이 널 비출 때 나에게 웃어줄래. 이제 널 놓지 않아. 난 떠나지 않아. 이제서야 너의 바다가 보인다. 우리 바다 갈까.